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가평군 자라섬의 보행교 건설 사업, 여기서 불거진 이른바 입찰 카르텔 의혹입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도 있었고, 특히 또 법원 판결문까지 나온 사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공공계약의 투명성 문제, 이걸 좀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진짜 쟁점이 뭐냐,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이게 결국 여러분 사는 지역의 공공사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네,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사건 발단부터 보면요. 이게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조성공사,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청사가 S로트텍, S사라고 하죠. 이 회사가 하도급 업체로 Y개발을 딱 선정하고 사실상 절차는 다 마쳤는데 갑자기 가평군청에서 S사한테 Y개발 말고 W건설이랑 계약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개입인데, 왜 그렇답니까? 군청에서 내세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과평군이 내세운 이유는 Y개발의 임금 체불이랑 또 부실 시공 우려, 이런 거였어요. 임금체불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꼬인다니요? 확인 결과 군청이 문제 삼은 내용은 Y개발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아예 다른 회사인 Y건설이라는 곳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Y개발이 아니고 Y건설이요? 네, 전혀 다른 회사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 했거나 어쩌면 의도적으로 혼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아니, 이름 좀 비슷하다고 멀쩡한 업체를 배제시킨다는 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럼 Y개발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반발했죠.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 거부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법적 다툼 끝에 2023년 12월이었죠. 의정부 지방원이 가평군 주장이 근거 없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러면서 상호가 유사하다고 같은 회사가 아니다, 이걸 명확히 했고요. 법원이 딱 잘라 말했군요. 네, 더 중요한 건 법원이 공무원들이 Y개발 쪽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확인 안 된 정보에만 의존해서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성을 잃은 판단이라. 근데 그 W건설로 바꾸는 과정도 좀 이상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Y개발을 배제하고 W건설로 바꾸는 결정이 불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하루 만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속도 자체가 의혹을 더 키우는 부분이죠. 결국 가평군은 항소심에서도 졌고요. 나중에 수원지법 판결에서는 오히려 Y개발이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다, 이게 확인되면서 가평군이 주장했던 임금 체불, 이것도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처음 언론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법정에서 사실로 다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초기 탐사 보도했던 NGN 뉴스 보도가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행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 판결로 가평군의 잘못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럼 그 책임은 제대로 물었답니까?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좀 놀라운데요.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문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문책이 없다고요? 판결까지 나왔는데? 네, 그리고 서태원 가평군수의 책임 추궁 발언 같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책임 회피 문화나 불감증,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답답한 부분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 실수나 공무원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카르텔 의혹으로까지 커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W건설 때문입니다. W건설이요? 네, 지역건설 업계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도 W건설이 가평군에서 발주하는 다른 공사들을 계속 따내고 있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뒷말도 무성하고요.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결국 투명성이 부족하니까 의혹만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초기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던 지역 언론, NGN뉴스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매체에서는 가평군이 낸 해명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쓰면서 사실상 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이런 건 정보의 균형을 해치고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죠. 여러분께서도 정보를 접하실 때 여러 출처를 좀 교차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정리를 좀 해보죠. 가평군 자라선 보행교 사업에서 시작된 하도급 업체 부당교체 논란이 있었고요. 법원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스템은 그대로인 것 같고 결국 투명성 부족 속에서 지역 카르텔 아니냐는 의혹까지 피어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공공계약 과정의 허점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과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의 잘못을 이렇게 명백히 지적하고 그 부당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이토록 더딜까요? 특히 지역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정보 접근의 불투명성 같은 문제까지 얽혀 있을 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깜깜이 행정의 벽을 넘어서려면 뭘 더 요구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감시의 눈을 더 날카롭게 뜨고 있어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